나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기로. 9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그녀가 상상도 못할 만큼 차갑고 논리적이었다. 그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한 후에 나는 그녀의 핸드백을 뒤졌다. 왜 그랬을까? 직감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예전처럼 나를 볼 때의 그 따뜻함이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나온 건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명함이었다. 최민준, JK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그의 전화번호 아래에 지은이의 손글씨로 적힌 오늘 밤 9시 호텔 인터컨티넨탈이라는 메모.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즉시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뜩이는 그곳에서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방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숨을 죽였다. 키가 크고 세련된 양복을 입은 그는 지은이의 타입이었다. 그녀가 항상 말하던 믿음직한 남자. 그는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끌어안았고 나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9년 전 우리 결혼식 날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배신의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JK법률사무소. 그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부부의 결혼 서류를 처리한 사람이 바로 그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였다.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그 장난을 뒤집을 차례였다. 그날 밤,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그녀는 피곤한 척하며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회사 어땠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바빴어.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게 끝나서 라고 대답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이 보였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복수의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9년 동안 우리는 함께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지금의 아파트까지 왔다.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승진했고 나는 IT 엔지니어로 안정된 삶을 꾸렸다. 우리는 자녀 계획을 세우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와 다음 날 나는 병가를 내고 그녀를 미행했다.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내린 그녀는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남자, 최민준. 그들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갈까?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임신한 거 아직도 믿기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임신. 그 단어가 내 귓가를 때렸다. 그녀의 뱃속에 그의 아이가. 나는 컵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커피가 엎질러 테이블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결혼을 파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나왔다. 거리로 나온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했다. 복수 계획 1, 증거 수집. 집에 돌아온 나는 그녀의 옷장을 뒤졌다. 그녀의 속옷 서랍에서 콘돔 포장지가 떨어져 나왔다. 사용되지 않은 거였다. 그녀가 임신한 건 실수였나? 아니, 그게 더 끔찍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깊이 빠져 있었다.
나는 밤새 그의 소셜미디어를 파헤쳤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그는 이혼 경험이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첫 결혼에서 아내를 잃었고 그 후로 여러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의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회사 상사였다. 연결고리가 보였다. 나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그의 사무소에 상담 문의를 보냈다. 이혼 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어떻게 숨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한 답변을 보냈다. 그 자신감이 역겹게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사립탐정에게 의뢰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내 통장 잔고는 아직 충분했다. 탐정은 CCTV 영상과 사진을 가져왔다. 호텔 로비에서의 키스, 차 안에서의 포옹, 심지어 제주도 여행 계획서까지. 지은이는 임신 초기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최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초음파 사진을 함께 보며 웃는 그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토할 것 같았다. 내 아내의 자궁에 다른 남자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결의가 생겼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그녀가 느낀 고통만큼. 복수의 첫 단계는 그녀를 속이는 거였다. 나는 지은이에게 요즘 피곤해 보이네. 병원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야 라고 얼버무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 챙겨야지 라고 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이, 그녀가 물었다. 응, 우리 계획대로. 내가 임신했으면 좋겠어.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안도한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다. 나는 이미 그녀의 태블릿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모든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최민준과의 채팅, 그가 의심해. 조심해. 걱정 마, 곧 이혼하자. 나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JK 법률사무소는 최근 대형 이혼 소송으로 유명했지만 내부에 비리가 있었다. 탐정의 자료에 따르면 그는 클라이언트 돈을 빼돌린 적이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 증거를 언론에 제보했다. 조선일보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 유명 변호사 최민준, 횡령 의혹. 그의 사무소는 발칵 뒤집혔다. 지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민준 오빠가 왜? 라고 물었다. 나는 태연하게 세상이 좁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그녀의 직장이었다. 지은이는 마케팅 팀장으로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가 생명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메일에 위조된 문서를 심었다. 최민준의 사무소와 관련된 비밀 계약서, 불륜 증거를 암시하는 내용. 그녀의 상사가 그걸 발견하면 그녀는 민준 오빠 도와주려고 라고 변명할 텐데 그건 더 큰 스캔들이 될 터였다. 나는 기다렸다. 일주일 후 그녀의 회사에서 감사팀이 투입됐다. 지은 씨, 이 문서 뭐야? 상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핸드폰으로 녹음됐다. 그녀는 울면서 뭐해야, 내가 왜?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자진 사직서를 냈다.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지은이는 매일 울었고 나는 위로하는 척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하지만 내 손은 그녀의 등을 문지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그녀의 임신은 이 제 8주 차였다. 의사는 아기 심장 소리가 좋네요 라고 했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대신 최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이 때문에 연락했어. 너 뭔가 아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아니요. 왜요? 형수님 걱정되시나? 라고 했다. 그는 침묵 후 끊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 앞에 서서 기다렸다. 그의 아파트는 압구정에 있었다. 번화한 동네, 하지만 그의 평판은 이미 추락 중이었다. 나는 지은이에게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로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놀라며 정말 갑자기 라고 했지만 동의했다. 비행기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민준 오빠 생각나네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듣지 못한 척했다. 제주도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그녀의 배가 살짝 부풀어 있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계획은 달랐다. 호텔방에서 나는 그녀의 가방에 최민준의 명함을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녀가 발견할 때쯤 나는 이미 그의 사무소에 증언을 보낼 준비를 했다. 익명의 편지, 최민준 변호사, 지은과 불륜 중 임신 사실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폭풍이 몰아쳤다. 최민준의 사무소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는 언론 플래시 속에 끌려갔다. 횡령과 불륜 스캔들 헤드라인이었다. 지은이는 뉴스를 보며 기절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너 다 알아?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녀는 울부짖었다. 미안해, 사랑했어. 하지만 민준 오빠가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사랑. 그건 배신이야. 그날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호텔로 보냈다. 생각할 시간 가져. 복수의 절정은 그녀의 임신이었다. 나는 의사에게 돈을 주고 그녀의 약에 약간의 약물을 섞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안전한 양의 호르몬 억제제. 그녀는 배가 아파라고 전화했다. 나는 병원 가라고 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유산됐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내 핸드폰으로 들려왔다. 최민준은 감옥에 있었다. 그의 재판에서 불륜 증거가 공개됐다. 그의 경력은 끝장. 지은이는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병상에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내가 먼저 한 거잖아 라고 말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한 건 그 후였다. 법정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동의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직장, 연인, 아이 모두 사라졌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서울의 하늘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가슴속에 빈 구멍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빈 방을 바라봤다. 지은이의 옷이 아직 서랍에 남아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꺼내 불태웠다. 불꽃이 춤추는 걸 보며 9년의 추억이 타오르는 게 느껴졌다. 첫 데이트, 한강에서 피크닉했던 날 그녀가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속삭이던 그 밤, 이제 그건 죄였다. 나는 죄를 바람에 날려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켰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복귀했다. 상사는 가족 문제에 있었나? 라고 물었다. 나는 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다. 내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이 복수의 연장선처럼 보였다. 나는 코드를 작성하며 그녀의 삶을 파괴한 그 스파이웨어를 떠올렸다. 그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내 분노의 산물. 퇴근 후 나는 바에 갔다. 강남의 네이버 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오술 한 잔에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그랬어? 나는 잔에 대고 중얼거렸다. 바텐더가 혼자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혼자가 아니야. 그림자가 따라다니거든. 집에 도착한 나는 수면제를 먹고 잤다. 꿈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배를 부여잡고 울며 바위를 돌려줘라고 외쳤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손이 그녀의 목을 조였다. 깨어났을 때 땀이 흥건했다. 시계는 새벽 3시. 나는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최민준의 재판 기록을 검색했다.
그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횡령과 사기. 분류는 부수적이었지만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의 전 아내가 인터뷰에서 드디어 카오모가 왔네라고 말했다. 나는 그 기사를 저장했다. 증거의 일부.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이야기할래? 그녀의 문자. 나는 좋아, 카페에서 라고 답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우리 첫 데이트 장소. 그녀는 늙어 보였다. 눈 밑 다크서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미안해가 그녀의 첫말이었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 오빠가 나를 구원해줬어. 너와의 결혼이 지루했어? 매일 똑같은 일상, 로맨스가 없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로맨스. 내가 9년 동안 일만 하며 가정을 지킨 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 아이는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렀어.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너 다 꾸민 거지? 유산도, 민준 오빠 재판도.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가 있나?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지혼 서류에 사인해. 끝내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래, 끝내라고 속삭였다. 그 눈빛에 증오가 스쳤다. 나와 같은 증오. 이혼 절차는 순조로웠다. 변호사는 재산 50, 양육권 없음 지라고 했다. 아이가 없으니까. 서류에 사인하는 날, 법정 복도에서 그녀가 기다렸다. 행복해질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이미 행복해라고 거짓말했다. 판사가 지혼 성립지라고 선언할 때 나는 안도했다. 자유. 하지만 문을 나서자 공허가 밀려왔다. 9년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가 텅 비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진 앨범을 펼치니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그녀의 미소, 내 미소. 나는 가위로 잘랐다. 그녀의 얼굴을 먼저.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친구를 불렀다. 대학 시절 동기, 재훈. 그는 맥주를 들고 와 지혼 축하해. 미쳤네라고 웃었다. 나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불륜, 임신, 복수. 그는 듣다 말고 야, 너 과했어. 사람 목숨 장난치냐? 라고 했다. 나는 그게 공평한 복수야 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숨 쉬며 복수는 중독돼. 조심해. 그 말이 맞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는 어디서 살고 있을까? 직장 없이, 연인 없이 나는 검색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계정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지라는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가짜 미소. 댓글에 힘내 라는 메시지들. 나는 그 계정을 신고했다. 스팸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도 망가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점점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코드 오류로 프로젝트가 지연됐고 상사는 집안 사정 때문에 라고 물었다. 나는 잔이요라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밤에 잠이 안 왔다. 꿈에서 그녀의 비명이 들렸다. 아이를 죽였어. 나는 깨어나 물을 마셨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초췌했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봤다. 명동거리, 쇼핑 중인 그녀. 옆에 새로운 남자가 있었다. 젊은 남자, 그녀의 동료 같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웃었다. 내 심장이 다시 찢어졌다. 복수가 끝난 게 아니었다. 새로운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 이번엔 더 세게. 새로운 남자의 이름은 박태민이었다. 30대 초반, 지은이의 전 회사 후배. 나는 그의 프로필을 파헤쳤다. 링크드인에 올라온 이력서, 마케팅 전문가, 야심차 보이는 녀석. 그들은 이미 데이트 중이었다. 카페 사진, 인스타 스토리. 행복한 시간 뒤라는 캡션. 나는 분노로 떨었다. 그녀는 배운 게 없나? 또 반복하나? 나는 태민에게 접근했다. 그의 회사에 클라이언트로 위장해 방문했다. 박태민 씨 만나러 왔어요. 마케팅 제안. 그는 미소 지으며 나왔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나는 명함을 건넸다. 가짜 회사. 우리는 미팅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지은 씨와 일 많이 하시죠? 내가 물었다. 그는 당황했다. 네. 어떻게 아세요? 공통 지인 통해요. 그녀, 매력적이에요. 그는 웃었다. 네, 좋은 선배세요.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미팅 후, 나는 그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도박꾼이었다. 온라인 포커 사이트 기록, 탐정에게 의뢰해 알아낸 사실. 빚이 5천만 원. 나는 익명으로 그의 채권자에게 제보했다. 박태민, 회사 돈 빼돌림이. 그의 회사에서 감사 시작됐다. 지은이는 또 휘말렸다. 그녀의 문자, 태민아, 왜 그래? 나 때문이야. 그는 모르겠어. 누가 찔렀대. 그녀는 울었다. 나는 그 대화를 읽으며 만족했다.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게 끝인가? 더 파괴할까? 나는 멈췄다. 아니, 이번엔 다르게.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또 시작했네. 조심해. 다음은 더 아플 거야. 익명으로.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며칠 후, 그녀가 찾아왔다. 우리 아파트 앞 너지? 이 편지.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와 라고 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소리쳤다. 왜 안 놔둬? 내가 벌 받았어. 직장 잃고, 아이 잃고, 이제는 평화조차. 나는 차를 타주며 평화. 내가 내게 준 게 뭐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무너지듯 앉았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민준 오빠는. 그는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너와의 삶이 안정적이었는데 내가 바보처럼.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첫 분류는 우연이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만난 민준, 그의 매력에 빠졌다. 너는 항상 일만 했어. 로맨틱하지 않았어. 나는 듣다가 그럼 왜 결혼했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했어. 그 말에 칼이 꽂혔다. 지루. 내가 내 위해 포기한 게.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이제 그만해. 태민은 순수해. 나는 그녀를 내쫓았다. 하지만 기억해. 내 선택의 대가. 문을 닫은 후 나는 벽에 주먹을 꽂았다. 피가 흘렀다. 고통이 현실을 깨웠다.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다음 날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상담사 김 선생님. 이혼 후 트라우마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를 풀어야 해요. 하지만 복수는 순환돼요. 나는 세션을 통해 과거를 털어놨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가 자살한 이야기. 아버지를 용서 못했어요. 선생님은 당신은 아버지가 됐네요. 라고 했다. 그 말이 충격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태민의 빚을 갚아줬다. 익명으로. 그의 감사 편지가 왔다.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지은이는 그걸 보고 너 라고 문자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복수를 멈췄다. 대신 내 삶을 재건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헬스장, 친구 모임. 재훈이 변했네, 좋아 라고 했다. 하지만 밤에 그녀가 꿈에 나왔다. 이번엔 용서를 구했다. 돌아갈래, 나는 반대라고 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봤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책 읽는 그녀. 평화로워 보였다. 태민과 헤어진 모양. 나는 다가가 탄영기라고 했다. 그녀는 놀라며 나는 그냥 지나가다 봤어. 잘 지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응, 이제는. 너는? 나도, 우리는 10분 이야기했다. 과거에 대한. 미안해가 다시 나왔다. 나도. 복수로 상처 줘서 그녀는 눈물 흘렸다.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나는 생각해 볼게 라고 했다. 그 만남 후 나는 자유로웠다. 진짜 자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아니, 그 만남은 착각이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또 다른 계획이었다. 며칠 후 그녀의 문자, 태민이 자살 시도했어. 내 탓이야.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태민은 중환자실, 손목이 붕대 감긴. 지은이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너 때문에. 빚 갚아준 게 아니라 더 키운 거였어. 채권자들이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내가 왜? 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 복수가 나를 망쳤어. 이제 내가 너를 이라고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문을 잠갔다. 그녀의 복수가 시작됐다. 내 회사의 익명제보, 이 엔지니어, 도용 코드 사용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상사는 설명해 라고 했다. 나는 노예야 라고 했지만 증거가 쌓였다. 그녀가 내 컴퓨터에 침투한 모양. 스파이웨어, 내가 그녀에게 한 대로. 아이러니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그만해. 그녀는 웃었다. 왜? 재미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9년의 아내가 이제 적이 됐다. 나는 반격했다. 그녀의 새 직장, 프리랜서로 시작한 마케팅.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신뢰 못해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의 계약이 취소됐다. 전화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공평해. 이제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했다. 우리의 전쟁은 시작됐다. 서울의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부딪혔다. 증오의 불꽃. 재훈이 그만둬. 경찰에 가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건 우리 사이 문제야 라고 했다. 상담사도 위험해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은행 계좌를 해킹하려 했다. 실패했지만 경고였다. 나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성수동의 작은 스튜디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뭐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끝내자 라고 했다. 우리는 소리쳤다. 내가 먼저 배신했어. 내가 복수로 아이 죽였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안아주었다. 아니, 때렸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 밤, 우리는 섹스를 했다. 증오 속의 욕망. 아침에 깨어난 나는 후회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우리 운명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배가 다시 부풀었다. 태민의 아이. 아니, 내 거야. 그녀가 말했다. 충격. 임신 테스트기. 양성. 우리의 아이. 복수의 열매. 나는 도망쳤다. 회사 그만두고 부산으로 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전화, 돌아와. 우리 가족 돼. 나는 반대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는 순환. 그녀 말이 맞았다.
부산의 파도 소리가 내 머리를 식혀줬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는 핸드폰을 껐다. 세상과 단절. 하지만 꿈에서 그녀가 왔다.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이야 라고. 깨어나 땀에 젖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DNA 테스트. 불가능. 하지만 그녀의 말은 진실 같았다. 그 밤, 콘돔 없이 복수의 밤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검사했어. 내 거 맞아 라고 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작은 심장 박동. 나는 손이 떨렸다. 왜 나한테? 그녀는 복수. 아니, 사랑. 여전히 사랑해. 그 말에 무너졌다.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아파트에 그녀를 데려왔다. 임신 생활. 나는 그녀를 돌봤다. 마사지, 영양제.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정말 내 아이일까? 최민준이 출소했다. 뉴스에 나왔다. 재기 시도. 그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스토큰 메시지. 돌아와. 그녀는 삭제했지만 나는 봤다. 또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잔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불신이 커졌다. 나는 다시 탐정을 고용했다. 결과 그녀와 민준의 만남. 카페에서. 아이 얘기. 민준이 물었다. 그녀는 정의 아이야 라고.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배신의 재림.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의 새 사무소, 작은 곳.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그는 웃었다. 내 아내가 선택한 거지.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날아들었다. 경찰이 왔다. 폭행죄. 나는 또 잡혔다. 지은이는 병원에서 왜 그래? 라고 울었다. 나는 내 탓이야 라고 했다. 재판에서 그녀가 증언했다. 그는 변했어요.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판사는 집행유예. 하지만 우리 관계는 깨졌다. 그녀는 기혼하자 라고 했다. 이번엔 그녀가 서류를 냈다. 아이 혼자 키울게. 나는 DNA 검사해라고 요구했다. 결과 내 아이가 아니었다. 태민애. 그녀의 거짓. 미안, 두려웠어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최종 복수. 나는 모든 걸 폭로했다. 그녀의 모든 스캔들, 민준과의, 태민과의, 언론에. 그녀는 매장됐다. 아이는. 그녀가 포기했다. 입양. 그녀는 사라졌다. 서울을 떠났다. 그 후 나는 혼자였다. 진짜 혼자. 회사 복귀. 하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변했어 라고. 나는 강을 걸었다. 한강, 우리 추억의 장소.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이 왔다. 12월, 눈이 내린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그녀의 글씨. 영호야,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 아이는 잘 지내. 내가 자유로워지길. 주소는 제주. 나는 비행기를 탔다. 그녀를 찾아갔다. 작은 집, 바다 앞. 그녀는 늙어 보였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끝내기 위해 라고 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모든 걸, 배신, 복수, 사랑. 우린 파괴자였어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래, 하지만 이제 용서할게 라고 했다. 우리는 안아주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비밀, 민준이 돌아왔다. 함께 사는 중. 이번엔 진짜야 라고. 나는 웃었다. 행복해라. 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을 지폈다. 모든 증거, 사진, 메모. 제가 됐다.
새로운 삶,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배신의 대가.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복수는 독지라고 말했다. 이제 나는 자유.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남았다. 영원히. 서울의 봄, 벚꽃이 피었다. 나는 강변을 걸었다. 혼자. 하지만 그게 좋았다. 복수의 끝, 치유의 시작.